자, 챕터 3 리니어 리그레션 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종류도 많고 내용이 깊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에 말미에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재상 보면은 Simple Linear Regression, 그 다음에 Multiple Linear Regression, 몇 가지 고려사항,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례에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형회귀 분석을 파라메트릭과 넌 파라메트릭으로 나눠 봤을 때 넌 파라메트릭의 하나인 KNN을 이용한 리그레션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몇 가지 실습 항목이 나와 있죠. 자, 먼저 Simple Linear Regression을 보겠습니다. 모델 어썸션인데요. 예컨대 지금 선형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하나이죠. 자, 그럴 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계수값과 절편, 뭐 이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잔차 최소화 법칙에서 하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걸 예측하는 방법에서는 제일 쉬운 것이 이제 ordinary least square요. 즉 잔차 최소화를 통해서 베타 제로, 즉 절편과 베타 1, 즉 계수값을 찾겠다는 것이고요. residual sum of square입니다. 그래서 residual sum of square란 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 편차, 즉 잔차의 합계치를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구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 잠깐 좀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예측된 모델에 대해서 그 모델의 정확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어썸션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단순회귀 분석은 이런 모델이 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 어썸션이 되는 것이 이 오차항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전제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IID 조건이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입니다. 이거는 각 변수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물론 이제 심플 리니어이기 때문에 변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일반용으로는 이제 다중회귀 분석이 되고 또는 폴리노미얼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장이 될 텐데, 이때 각 변수는 서로 인디펜던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엡실론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입니다. 즉 노멀리 디스트리뷰트이고 중심은 0이고 그리고 시그마 제곱을 분산값으로 하는 뿐만 아니라 각 변수에서 발생되는 이 잔차의 분포가 constant variance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IID 조건입니다. 현실에서는 반드시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일반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리 전개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썸션 하에서 우리가 정확도를 얘기할 때 항상 얼마나 우리의 추정치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추정 모델이 만들어졌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 앞에서 봤던 RSE, 즉 RSS인데요. 이때 이것을 소위 이제 불편 추정량으로 unbiased estimate가 되기 위해서 n-2로 나누었고, 그리고 단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원단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단위와 맞춰주기 위해서 루트 값을 씌운 것을 residual standard error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이 스탠다드 에러는 표준 오차라고 불러서요. 편차나 또는 잔차와 구별해서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에러,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95% 신뢰 구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95% 신뢰 구간 하에서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본다면 우리가 추정한 추정식에 의해서 점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에 의하면은 예컨대 베타 1이라면은 베타 1은 우리 모델 구축된 모델에 의해서 추정되는 베타 1 계수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 항목이 95% 신뢰 구간 하에서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가설 검정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원래 포지티브, 원래 네거티브, 원래 포지티브, 원래 네거티브, 그리고 이것들을 true 포지티브, true 네거티브, false 네거티브, false 포지티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알파 오류를 5%로 우리가 잡아서 95% 신뢰관을 일반적으로 잡는다면 그렇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설 검증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할 때는요, 그 모델 결과치가 항상 이 대립가설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귀무가설 경우에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고요. 대립가설이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한 모델 파라미터, 이것이 이제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증에 의해서 우리가 채택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항상 이런 경우에 그 선형 모델에서는 규모가설 검증을 위해서 t 통계량을 이용하게 되죠. t 통계량은 앞에서 봤던 스탠다드 에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t 통계량이 나오게 되고 또 이에 근거해서 p-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전체의 p-밸류, 변수 각각의 p-밸류, 그리고 모델 전체의 t 통계량에 의한 가설 검증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채택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죠. 여기 지금 테이블을 보면 예컨대 지금 앞서 우리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셋에서 보면 매출별로 예산 집행을 했을 때 매출에 영향을 주는,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때 지금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요. 이때 각각 개수값이 나오고 표준 오차가 나오고 t 통계량에 의해서요. 그리고 p-밸류가 나오면 p-밸류가 0.05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를 통해서 t 통계량이 계산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모델의 액큐러시를 따져볼 때 앞에서 얘기했던 residual standard error 뿐만 아니라 R스퀘어가 있습니다. 이 결정계수의 문제인데요. 이 결정계수는 대문자 R스퀘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total sum of square 분의 total sum of square 마이너스 residual sum of square 이고요. 자, 이거는 당연히 생각해보면 잔차 중에 전체자 잔차 마이너스 residual sum of square 이니까 explained 포션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피어슨의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계산된 상관계수의 제곱이 결정계수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의 경우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residual sum of square와 R square 그리고 이제 F statistic이 계산된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이고요. 다만 주의할 것은 이건 회귀 분석 일반에 관련된 것이지만 인과관계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순서관계를 얘기하고요. 여기 이 회귀 분석에서는 그런 순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association 그리고 그것에 의거한 prediction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와 별개로 causal analysis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causal 관계를 따져보는 것인데 이를 위한 별도의 assumption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법으로는 regression에서는 ordinary least square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generalized linear model 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리그레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causal analysis에서는 RCT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무작위 통제 실험 이거나 또는 IV instrumental variable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도로 분석 알고리즘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된 관심이 리그레션은 피팅이라면 causal analysis에서는 인터벤션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조작을 했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락 변수라고 하죠. confounding variable 내지는 confounding factor에 대해서 리그레션에서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만 causal analysis에서는
이걸 중심 과제로 놓고요.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그레션과 코설 어널리시스는 서로 명백하게 좀 달리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알고리즘도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파이썬에서 각 부분마다 주로 많이 쓰는 이제 패키지나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가겠습니다.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변수가 여러 개인 것이죠. 이때 해석의 방법은 각 변수가 서로 uncorrelated, 서로 독립적인 것들, 앞에 IID 말씀을 드렸죠.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컨대 이 모델을 보시죠.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다면 이때 각각의 개수값이 가지는 것은 예컨대 베타2라면 베타3나 베타4 다른 변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x2가 변할 때 얼마나 y 값에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때 독립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각 변수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생긴다면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 특별한 조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개수값 추정도 RSS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탠더드 에러나 T 통계량, 또 P-밸류 이런 것들이 가진 의미도 전부 동일합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변수 간의 관계, 특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다음에 모델의 어디 정도까지의 변수를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모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 구축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예측에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중요한 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본다면 그것은 F 통계량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F 통계량 공식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통계량을 이용해서 F 통계량 검정을 한다는 것은 예컨대 앞에 모델을 보시죠. 앞의 다중회귀 분석의 회귀식이 있다고 쳤을 때 이들 모두가 제로이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귀무가설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계산된 공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최소한 그 중에 일부라도 개수값에 의미가 있다. 이것을 F통계량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F통계량 값이 아주 높은 값일 때 그때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리젝트하고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델을 채택한다. 이고요. 만약에 F통계량 값이 계산된 통계량입니다. 1 또는 1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 모델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없고 실제로는 쓸모없는 모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주로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요. F통계량이 이렇게 1 또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상당히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컨대 50개의 컬럼이 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 컬럼이 100개, 200개,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모든 변수를 무분별하게 전부 동원한다면 우리 앞에서 봤던 오버피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수들만을 선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모델 셀렉션 내지는 베리어블 셀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멜로우의 CP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C, BIC, 그 다음에 Adjusted R-square가 있습니다. 이때 Adjusted R-square는 앞에서 우리가 R-square 결정계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이 결정계수는 상관계수의 제곱의 값과 100% 일치하지만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변수를 많이 동원할수록 모델의 정확도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보정하는 것이 Adjusted R-square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보정한 결과치로서의 Adjusted R-square가 높을수록 좋죠. Variable Selection에서는 Adjusted R-square 값이 높은 것들, 반면에 나머지 것들이요, 멜로우 CP나 AIC, BIC 같은 것들은 아마 뒷부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각 변수의 이런 값들이요, 변수별로 계산된 멜로우 CP, AIC, BIC 같은 것들이 낮은 값일수록 그 변수를 채택하게 되고, 이 값이 높다면 변수를 채택하지 않고 배제시키게 됩니다. Forward Selection은 널 모델, 즉 변수가 하나인 모델로부터 출발해서 변수를 하나하나, 중요한 변수를 하나하나 추가시켜 나가는 겁니다. 백워드 모델은 full 모델이요, 모든 변수를 전부 선택해서 모든 변수를 전부 동원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중에서 배제해도 결과치에 큰 영향이 없는 변수들을 하나씩 빼내가는 방식입니다. 믹스트 셀렉션은 포워드와 백워드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는 그런 절충식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모델 피트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결정계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RSE, Residual Standard Error도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판단 지표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딕션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컨피던스 인터벌을 통해서 구간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와 함께 또 프레딕션 인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과 프레딕션 인터벌은 양쪽이 서로 두 개의 개념이 서로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CI는 우리 응답 변수의 평균값을 예측하고자 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가지는 uncertainty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PI는 평균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observation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평균값의 uncertainty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각의 individual, 개별 예측값의 variation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PI는 CI보다 좀 넓은 그런 구간을 갖게 되죠. 자, 리그레션 모델과 관련된 기타의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우선 3.1에서는 퀄리테티브 프리딕터가 있을 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리그레션이니만큼 대부분들 수치값을 가지겠지만 그 중에 일부분이 만약 수치값이 아닌 카테고리칼 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의 이 카테고리칼 변수는 2개 또는 그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위 이제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또는 더미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미 베리어블, 그런데 에이시안,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나눈다면 이것들을 각각 010, 001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더미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추정선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선형 모델의 기본 전제는 IID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IID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 용어상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런 선형성 이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리니어리티나 또는 애디티비티 어썸션이 즉 인디펜던스 변수간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는 그런 어썸션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교재에서는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에서요, 각 매체별로 광고를 실었을 때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때 TV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TV와 라디오를 동시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추가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나가는데요. 만약에 뭐 이런 모델이 있다고 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 변수와 여덟 번째 변수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 시너지 계수가 베타 30이라면 이때 x7 변수와 x8 변수는 실제로는 아주 미미한 계수값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뺄 수가 없고 이것을 반드시 모델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너지 이펙트라고 할 때는 반드시 플러스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쇄되는 효과도 여기서 얘기하는 시너지 이펙트에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변수들 중에 카테고리칼 변수가 있을 때 이런 더미 코딩 내지는 원핫 인코딩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 수치 데이터도 있지만 일부 카테고리칼 변수, 즉 퀄리터티브 변수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각각 조건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일종의 원핫 인코딩이요. 각각의 경우마다 0001, 0010 등등으로 놓고 그것들을 if 조건에 따라서요. if 무엇이라면 이때 어떤 모델, 그래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별개의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 사이에 이런 그 소위 이제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들 사이에 독립적이라면 결과는 이렇게 평행하게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카테고리컬 변수인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에 의한 영향도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그것들은 이런 경사진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특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귀분석, 선형 회귀분석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non-linearity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자, 이런 경우엔 당연히 우리가 폴리노미얼로요, 차수를 좀 높여나가면서 진행을 하거나 또는 뭐 로그나 분수나 등등으로 우리 전에 TQA 매직 쿼드런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런 non-linearity를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뒤에 나오는 것처럼 non-linear 리그레션을 통해서 로컬 리그레션을 하든지 아니면 스플라인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요. 이렇게 트랜스폼을 할 때 지나치게 차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차수를 놓고 폴리노미얼로 할 때에도 차수가 3차 이상으로 간다든지 또는 복잡한 로그나 루트 방정식이 동원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모델이 복잡해지고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 텀에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을 때요. 우리가 앞에서 IID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때 뒤에 나오는 ID는 identically distributed이고 이때 identically distributed라는 얘기는 에러 텀들이 서로 constant variance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에러 텀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면 이것은 그 조건을 위배하는 것이 되죠. 자, 이것도 유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컨스턴트 베리언스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죠. 이렇게 컨스턴트 베리언스를 가지지 않을 때는 이 잔차를 플러팅 해보면요 어떤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이 패턴이 있다면 컨스턴트 베리언스라는 전제 조건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는 x가 독립변수이고 y가 종속변수라고 할 때 y 값이 특별히 높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따져봐서요. 혹시 측정에 오류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하이 레버리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에 아웃라이어는 y 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면 레버리지 포인트는 x 값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헷 매트릭스에서 헷 매트릭스를 통해서 계산되는 하이 레버리지 값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웃라이어보다 이런 레버리지 포인트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아웃라이어가 있다면 이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회귀선이 변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형되는 정도가 X값이 일정한데 Y값이 클 때보다 X값에 특별한 값들이 출현됐을 때 이에 의해서 회귀선이 변형되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포인트를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개념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루언스는 개별 데이터셋이 우리 예측치 추정되는 회귀 추정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는 영향도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쿡의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들 또는 DF 베타스 이런 대략 이런 두 가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값이 얼마나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콜리니어리티는 변수 간의 서로 상관계수가 높은 상관성이 높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결과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적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콜리니어리티 내지는 멀티 콜리니어리티인데 variance inflation factor라는 VIF를 계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략 5에서 10 이상이 되는 VIF 값을 가진다면 이것은 서로 멀티 콜리니어리티를 가지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되는 변수를 제거하거나 또는 멀티 콜리니어리티를 가지는 콜리니어 베리어블을 하나로 합칩니다. 2개 또는 3개의 변수를 아예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플랜에서는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셋에 의거해서 몇 가지 검토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과 KNN을 서로 비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얘기는 넓게 봐서는 리그레션을 함에 있어서 파라메트릭 방법론과 넌 파라메트릭 방법론에 대한 비교입니다. 양쪽 서로 장단점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파라메트릭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일본적 넌 파라메트릭 방법론도 제시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예 전체적으로 다른 방에서 한번 정리하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챕터 3에서는 리그레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리그레션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스태티스티컬 러닝 관점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보고 있지만 우선 리그레션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리그레션 모델링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리그레션 함수의 형태로 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고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있고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 있습니다.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즉 종속 변수가 수치 값일 때는 리니어, 리치, 라쏘, 일래스틱 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속 변수가 어떤 바이너리 값을 가질 때 이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만약에 종속 변수가 카운트 데이터를 담고 있다면 부하성 리그레션 또는 네거티브 바이노멀 리그레션입니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칼 값, 2개 이상의 카테고리칼 값을 가지는 그런 변수라면 멀티노미얼 로지스틱이거나 또는 오디널 리그레션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타임 투 이벤트 같으면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가 과다하게 많이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페널티 조건을 주는 레귤러리제이션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리치 리그레션, 라쏘, 일래스틱 넷이 있죠. 자, 이들 모두 다 우리 교재에서 뒷부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봤더니요. 파라메트릭과 넌 파라메트릭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파라메트릭 리그레션입니다. 반면에 KNN을 이용하거나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거나 랜덤 포레스트
등등을 리그레션에 적용하는 방법은 전부 non 파라메트릭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리그레션으로 적용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바라보게 될 서포트 벡터 머신에 의거해서 리그레션에 적용된 것이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SVR이 있습니다. 또 추정 방법에서요,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 방법론만을 얘기했지만 그레디언 디센트 등등을 이용한 뉴럴넷을 이용한 리그레션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앙상블 모델로서요, 그레디언 부스팅 리그레션에 의한 것이 XGBoost나 라이트 GBM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베이지안 모델에 의한 리그레션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KNN 리그레션은 가장 가까운, 예컨대 K 값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것에 배정하는 것이 KNN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지고 리그레션에 적용하는 것이 KNN 리그레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장점으로는 아주 심플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K 값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단점도 있죠. 자, 이번에 끝으로 리그레션 방법론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클로즈드 폼에 의한 것이요. 클로즈드 폼이라는 것은 애널리티컬 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미적분이나 알려진 수학적 논리전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최적 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멀 이퀴에이션입니다. 노멀 이퀴에이션은 매트릭스 엘지브라 내지는 선형대수의 방법론에 의해서 최저값을 구하는 방식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노멀 이퀴에이션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선형대수 방법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미적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 리스트 스퀘어 방법론입니다. 그 이외에도 애널리티컬 폼에서는 무어 펜로즈의 슈도 인버스 값을 슈도 인버스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클로스드 방법론에 의한 것이고요. 그 이외에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이요. 이거는 일종의 행렬 분해 방법론에 의한 것인데 QR 디컴포지션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것들이요, 예컨대 R도 마찬가지고 파이썬에서 이제 스탯스 모델즈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QR 디컴포지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졸레스키 디컴포지션이거나 SVD에 의한 것이 있고요. 그 밖에 이터레이티브 방법은요, 이것은 아주 복잡한 데이터의 경우에 이런 클로즈드 폼이나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딥러닝을 이용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스태티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뉴럴넷 내지는 딥러닝을 이용한 리그레션 경우에 구현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이외에도 예컨대 이제 리스트 앵글 리그레션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라쏘와 결합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클로즈드 폼에 의한 것, 디컴포지션에 의한 것, 이터레이티브에 의한 최적화, 그리고 기타의 것 등등. 그래서 리그레션은 형태로도 그렇고 구현 방법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예측 모델이기도 하지만 이런 선형 모델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험 계획법이나 또는 시계열 분석이나 등등으로 확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